한 공산주의 국가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매년 8%씩 성장하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전문가들 중에 베트남 미래를 좋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2의 한국,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호치민시 일군, 옛 사이공 심장부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때 지어진 건물 사이로 람보르기니가 지나갑니다. 운전대 잡은 사람들? 공산당 간부 자녀들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아요. SNS에는 스위스 시계, 쇼핑 영수증이 올라오고 댓글창에는 베트남 청년들 분노가 쌓이죠. 잠깐, 여기 공산주의 국가 맞죠? 평등을 약속했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986년 베트남은 도이머이라는 개혁 개방을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주의는 유지하되 돈은 자본주의로 벌겠다는 거였죠. 도박이었습니다. 근데 통했어요. 40년간 연평균 6% 성장, 1인당 소득 100달러에서 4,000달러. 겉으로 보면 기적이죠. 근데 과실이 고르게 나뉘었을까요? 아니요. 상위 소수가 국부 대부분을 쥐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권력과 자본이 손잡으면 견제할 장치가 없거든요. 젊은 세대는 이 모순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대졸 월급 300달러인데 호치민시 원룸 월세가 150달러예요. 반면 SNS에는 권력자 자녀들 파티 영상이 돌아다니죠. 분노는 커지는데 목소리 낼 창구가 없어요. 독립 언론도 야당도 시민단체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밥 먹여줄 테니 정치는 맡겨라. 이게 암묵적 계약이었습니다. 전쟁 기억하는 세대에게 안정은 뭐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이에요. 성장이 멈추거나 과실이 소수에게만 간다는 인식이 퍼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지금 베트남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슈퍼카와 오토바이가 같은 도로를 달리는 풍경. 이 간극이 얼마나 더 벌어질 수 있을까요? 베트남 지도 보신 적 있으세요? 기다란 S자예요. 남북 길이 1650km, 서울 부산의 4배가 넘죠. 근데 동서폭은 가장 좁은 데가 50km밖에 안 됩니다. 이 지형이 첫 번째 시한폭탄이에요. 북쪽 하노이는 정치 수도, 남쪽 호치민시는 경제 수도입니다. 문제는 이 둘을 잇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철도, 단선에 시속 50km.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30시간 넘게 걸립니다. 서울 부산 KTX가 2시간 반인데요. 물류비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부 공장, 남부 공장이 따로 놀아요. 국내 부품 조달보다 중국, 태국 수입이 더 싼 기형적 구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은 인구예요. 1억 명, 절반이 35세 이하. 황금 인구 구조처럼 보이죠? 근데 이 보너스의 유통기한이 15년입니다. 출산율 2점. 0 아래로 떨어졌고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산업 고도화 못하면 늙기 전에 부자 되기 실패하는 거예요.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한폭탄은 전력입니다. 전력 40%가 수력 발전인데 우기 건기 차이가 커서 공급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2023년 여름 북부에 대규모 정전이 터졌습니다. 삼성 폭스콘 공장이 멈췄어요. 전기도 못된 나라에 공장 맡겨도 되나?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죠. 석탄 발전 늘리자니 탄소 규제가 발목 잡고 재생에너지 하자니 송전망이 안 따라가고 앞으로 가도 지뢰, 뒤로 가도 지뢰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베트남이 선택한 전략은 뭐였을까요? 싸게 만들어서 빨리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조립기지 전략이죠. 2008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에 첫 공장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공장 보조 역할이었는데요. 10년 뒤 완전히 뒤바뀌었죠. 삼성 베트남은 한때 연간 1억 대 스마트폰 찍어내는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가 됐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삼성 한 회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외국 기업 하나에 이 정도로 의존하는 경우 흔치 않아요. 삼성 뒤로 인텔, LG, 폭스콘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중국 떠나려는 기업들한테 베트남은 최적의 대안처럼 보였거든요. 외국인 투자가 매년 200억 달러 넘게 들어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이죠. 근데 속을 봐야 합니다. 삼성 베트남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부품 국산화율이 얼마일까요? 5%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한국, 반도체는 대만, 카메라는 일본에서 와요. 베트남이 하는 일은 받아서 조립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뿐이에요. 부가가치 대부분은 부품 만든 나라, 브랜드 가진 나라로 빠져나가죠. 그럼 베트남에 남는 건 뭘까요? 일자리, 임금, 수출 통계. 물론 의미 있죠. 농촌 청년들이 월 300달러 벌 수 있게 됐고 빈곤율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언제까지 갈까요? 임금 오르면 기업은 더 싼 데로 떠납니다. 실제로 의류 공장 일부는 이미 방글라데시, 미얀마로 옮겨갔어요. 베트남이 버림받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안 됐어요. 과거에는 기술 거래하거나 배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천 차단입니다. 삼성 공장에서 10년 일해도 베트남 토종 스마트폰 회사 창업 못해요. 애초에 토종 스마트폰 회사 자체가 없으니까요.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의 98%가 외국 기업에서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베트남 기업이 자기 기술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전자제품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 안에서 번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답은 스카이라인에 새겨져 있습니다. 호치민시 2TM 지구, 1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은 70층짜리 빌딩들이 하늘 찌르고 있죠.
고급 아파트 한 채가 서울 강남 수준입니다. 성장의 상징처럼 보여요. 근데 이 스카이라인이 바로 베트남 경제의 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투자 중 상당 부분이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갔거든요. 국내 자본은 더 심해요. 은행 대출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입니다. 돈이 공장, 연구소 대신 땅과 건물로 몰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돈이 되니까요. 제조업 투자하면 공장 짓고 사람 뽑고 기술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리고 성공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땅은 사두면 올라요. 특히 개발 정보 미리 아는 권력층한테 부동산은 실패 없는 도어 포석이었죠.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베트남, RD 투자, GDP의 0.5%예요. 한국이 5%거든요. 10배 차이. 특허 출원은 베트남 연간 1200건, 한국 20만 건.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7, 80년대와 비교해볼까요? 당시 한국 기업들도 쉬운 길이 있었어요. 섬유, 신발로 번 돈 부동산에 넣으면 안전했죠. 근데 정주영은 조선소 지었고 이병철은 반도체 공장 세웠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망할 거라고 했죠. 근데 정부가 밀어주고 기업이 버텼습니다. 베트남 기업가들은 그런 선택 안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할 이유가 없었죠. 정치 권력엔 연결되면 토지 개발 이권이 떨어졌으니까요. 기업가들은 편한 길 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하노이 외곽공단, 새벽 5시에 출근 버스 도착합니다. 20살 안팎 여성 노동자들이 줄지어 내려요. 하루 12시간 교대, 주 6일 근무. 월급 35에서 40만 원인데 기숙사비 식비 빼면 손에 쥐는 건 더 적습니다. 에어컨 없는 방에서 8명이 같이 자요. 베트남 경제 성장의 엔진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운동화, 스마트폰이 이 손 거쳐서 나가요. 근데 성장의 과실이 이들한테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최저임금 올랐지만 물가를 못 따라가요. 호치민시 아파트 가격 10년 새 3배 뛰었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평범한 노동자가 집 사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정치적 목소리 낼 통로도 막혀 있어요. 독립노조 금지, 공식 노조는 공산당 통제 아래 있죠. 파업 터져도 교섭력으로 안 이어져요. 불만은 있는데 분출할 곳이 없는 구조입니다. 압력솥 뚜쳐 있는 거죠. 사람만 갈리는 게 아닙니다. 땅과 공기도 같이 갈려요. 하노이 하늘은 뿌옇고 메콩강 삼각주 노는 소금기 머금고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 먹는 쌀까지 갈아 넣고 있는 거죠. 성장의 청구서는 여러 갈래로 날아듭니다. 근데 그 청구서 받는 건 성장 과실 가장 적게 누린 사람들이에요. 내부 균열만으로도 버거운데 바깥에서도 압력이 밀려옵니다. 2023년 미국이랑 베트남이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바이든이 하노이 가서 반도체 협력 약속했죠. 냉전 때 적국이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베트남의 외교적 승리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덧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손 내민 이유가 뭘까요? 중국 견제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영토 분쟁 벌이는 베트남이 미국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국경 맞댄 강대국이거든요. 등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 부품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돼서 공급만 끊기면 베트남 제조업도 타격 입어요. 미국 편 확실히 서면 중국 보복 올 수 있고요.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라는 걸 해왔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휘청이 돼 안 부러지는 대나무처럼 양쪽에 좋은 얼굴 보이면서 실리 챙기는 전략이죠. 문제는요, 바람점 태풍급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환경도 바뀌고 있어요.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15%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한테 세금 깎아주면서 투자 끌어왔는데 이제 그 무기가 안 먹혀요. 유럽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위협입니다. 탄소 많이 뽑는 제품에 관세 때리는 건데 석탄 발전 비중 높은 베트남 제조업은 직격탄 맞을 수 있죠. 저임금 말고 다른 경쟁력 없으면 투자 유치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경쟁력을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잠깐 정리해볼까요? 베트남이 선진국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선진국 되는 루트가 있어요. 싼 노동력으로 투자받고 기술 이전받아서 자국 기업 키우고 결국 원천 기술 갖추는 거죠. 베트남은 어디 있을까요? 아직 첫 번째입니다. 인건비 오르고 성장세 보면 두 번째까지는 와 있어야 하는데요. 왜 못 올라갔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술 이전이 안 되거든요. 과거에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꺼져버렸어요. 그럼 건너뛰면 안 되나? 자체 기술 개발하면 안 되나? 과거에는 힘들지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몇십 년 사이 기술이 너무 발전해버렸거든요. 따라잡으려고 해도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다음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엄청 투자하냐? 베트남 GDP 대비 RD 지출 0.4%예요. 한국 5, 대만 4, 태국 1.2%, 말레이시아 1%보다도 낮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되지 않냐고요? 기적이 일어나도 힘든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걸 해내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대학 진학률 30% 안 되고 인구 2만 명당 RD 인력 10명 미만인데 이마저도 80%가 공공부문입니다. 좀 똑똑하고 빚어있는 사람은 아예 나가버려요. 미국 가죠? 능력 있으면 베트남보다 미국이 나으니까요. 빈그룹이라고 베트남 최대 기업이 있긴 한데요. 자동차, 스마트폰 뛰어들었다가 스마트폰은 철수했고 자동차는 적자 수렁입니다.
기술 개발로 뭔가 해줄 기업으로 보기 힘들어요. 2024년 4년 4월 대형 부동산 그룹 회장한테 사형 선고 났습니다. 횡령 금액 12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 금융 사기였죠. 반부패 드라이브가 터진 겁니다. 변화의 신호일까요? 어느 쪽이든 부동산 거품에 제동 걸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일회성 처벌로 끝날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베트남 전망 좋게 보는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우호적인 기사도 향후 20-30년이 시험대라고 하지 낙관은 안 해요. 왜냐면 한강의 기적보다 훨씬 흰 상황이거든요. 한강의 기적은 그래도 기적 일으킬 여건은 갖춰져 있었어요. 기술 이전도 됐고 사다리도 있었죠. 베트남은 정반대입니다. 결국 베트남 미래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조립기지 유지하다가 임금 오르고 인구 늙으면서 다음 저임금 국가한테 자리 내주는 시나리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가 노리고 있죠. 다른 하나는 중진국 함정 뚫고 올라가는 건데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힘든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요. 10년 전부터 하위 국가들 사다리 끊어졌다는 말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적도 안 먹히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몰라요. 베트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사다리 끊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